시어머니의 숨겨진 편지 발견. 시어머니 방 정리 3일 후. 장례를 마친 지 3일이 지났어요. 가족들은 저에게 시어머니 방 정리를 맡겼습니다. 30년간 이 방을 청소해왔지만 이렇게 하나씩 물건을 정리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어머니가 안 계시는 이 방이 이렇게 쓸쓸할 줄은. 낡은 옷가지들과 약병들을 상자에 담으면서 봉순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뭔가 남겨놓으신 게 있을지도 몰라라는 그 말이요. 마지막으로 화장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0년 된 화장대였지만 시어머니는 늘 깨끗하게 관리하셨거든요. 위쪽 서랍들을 하나씩 비우고 있었는데 가장 아래 서랍이 이상했어요. 다른 서랍보다 얕은 것 같았거든요. 이 서랍이 좀 이상하네. 뭔가 안쪽에 더 있는 것 같은데. 서랍을 완전히 빼내고 손으로 더듬어 보니 뒤쪽에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봉투 여러 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들을 꺼내봤어요. 모든 봉투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숙에게라고 시어머니의 손글씨로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날짜였어요. 가장 오래된 건 1994년, 제가 이 집에 온 지 1년 된 해였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 것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30년 동안 나한테 편지를 써오셨다고.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편지를 열어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첫 번째 편지 1994년. 혜수가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민수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서 마음이 놓인다. 그런데 내가 너무 엄하게 대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내가 표현을 못해서 미안하다. 사실은 내가 고맙고 예쁘다. 마이너스 어머니가. 뭐야? 이게 뭐야? 고맙다고? 예쁘다고?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으셔서. 편지를 읽는 순간 눈앞이 아찔했어요. 30년 동안 알고 있던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정말 그분이 쓰신 글일까요? 하나씩 편지를 읽어갔어요. 1995년, 1996년. 해마다 써놓으신 편지들이었습니다. 1997년 편지. 오늘 혜숙이한테 음식이 짜다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맛있었다.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혜숙이가 속상했을 텐데. 1999년 편지. 혜숙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내가 약 사다 주겠다고 말하지 못했다. 며느리한테 그런 말하면 이상할까봐. 괜히 혜숙이만 더 고생하게 했다. 이럴 수가. 어머니가 정말로 나를 걱정하고 계셨다고. 그럼 왜 그런 말씀을 한 번도. 2005년 편지. 혜숙이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무서워서 더 엄하게 대했다. 사실은 혜숙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혜숙이 눈을 보면 나한테 실망한 것 같아 보여서. 내가 너무 못난 시어머니인가 보다. 어머니가 나를 무서워하셨다고. 내가 어머니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셨다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도 시어머니에게 차가운 태도를 보였다는 걸. 30년간 서로 눈치만 보며 살아온 거였어요. 서로 미워해서가 아니라 서로 미움받을까봐 두려워해서. 2012년 편지. 혜숙이가 파트타임 일 나간다고 했을 때 몸 상할까봐 걱정됐는데 말리지 못했다. 혜숙이가 우리 때문에 돈 걱정하는 게 미안해서. 고마우면서도 미안하다. 2015년 편지. 혜숙이가 명절 음식 혼자 다 준비하는 걸 보니까 너무 고생스럽겠다 싶었는데 도와준다고 하면 혜숙이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말도 못했다.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나도 도움이 필요했는데 어머니한테 말하기가 어색해서. 편지를 읽을수록 가슴이 아팠어요. 30년 동안 우리는 서로를 걱정하면서도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서 계속 오해만 쌓여갔던 거예요.
24년 2월 15일 마지막 편지. 가장 마지막 편지에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손글씨가 예전보다 많이 떨리고 있었지만 글씨 하나하나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수가 3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내가 서툴러서 내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을 텐데 그래도 우리 민수와 아이들을 잘 돌봐줘서 고맙다. 내가 우리 집의 진짜 기둥이었다.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서 혜숙이한테 더 신경 쓰게 되는데 미안하다. 내가 아프면 혜숙이가 제일 고생인 걸 아는데도 어쩔 수가 없어서 미안하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을 직접 하지 못해서 너무 후회된다. 용기가 없어서 끝까지 말하지 못할 것 같다. 혜수가 정말 고마웠고 미안했다. 어머니가 편지를 다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30년 동안 쌓였던 모든 서운함, 오해, 그리고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런 마음이었구나. 나도 모르게 어머니를 미워했는데 어머니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그제서야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겠었어요. 미안하다, 고맙다. 30년 동안 하고 싶으셨던 그 말씀들이었던 거예요.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저도 어머니 마음을 몰라줘서. 이제야 알겠어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남편 민수와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제가 편지를 붙잡고 오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걸 봐요. 어머니가 나한테 쓰신 편지예요. 편지라고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가족들에게 편지들을 보여줬어요. 하나씩 읽어보던 민수와 아이들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정말로 엄마를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나도 몰랐어. 어머니가 당신을 이렇게. 다음 날 편지 소식을 들은 시누이들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편지들을 직접 읽어보고는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숙 씨,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정말로 혜숙 씨를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혜숙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고마워하셨는지 언니들도 모르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누구에게도 말씀 안 하셨으니까.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누이들과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에 대한 오해도 많이 풀렸고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을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 방에 편지들을 곱게 정리해두고 가끔씩 그곳에서 시어머니를 그리워하기로 한 거예요. 어머님, 이제 알겠어요. 30년 동안 저한테 하고 싶으셨던 말들을 이제야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편지들을 하나씩 다시 읽으면서 30년간의 추억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 뒤에 숨어있던 따뜻한 마음들을 이제야 알겠더군요. 첫 번째 제사 진심 어린 그리움. 시어머니의 첫 제사날이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효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으로요. 어머님, 이제야 어머님 마음을 알겠어요. 30년 동안 제가 너무 몰랐네요. 제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모두 둘러앉아 시어머니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서로를 원망하거나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 방에 혼자 앉아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혜수가 정말 고마웠고 미안했다. 어머님, 저야말로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30년 동안 저를 지켜봐 주셔서. 이제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겠어요. 미안하다는 건 30년간 표현하지 못한 사랑에 대한 미안함이었고, 고맙다는 건 30년간 이 집을 지켜준 저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였던 거예요.
어머님, 이제 정말로 그리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시어머니 방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마치 시어머니께서 이제야 알겠구나 하며 웃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의 오해는 끝났고 이제 진짜 가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30년간 미워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30년간 저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된 지금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우리는 결국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어머님 사랑해요. 이제야 말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30년간의 오해가 풀어지는 순간 진정한 가족 사랑이 시작됩니다.